지용이 지민이 엄마 지승현입니다. 요즘 정형외과를 찾는 소아 청소년들의 81%가 척추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어린아이들이 척추 질환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되짚어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뛰어다니고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운동은 줄어든 반면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특히나 컴퓨터, 또 게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서 이 자세도 안 좋고 생활 습관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척추 질환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척추 측만증 그리고 소아 청소년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유빈이 엄마 원미연 씨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유빈이 엄마 원미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문적인 도움 말씀을 주실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의 이춘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소아 청소년인데 척추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우리 아이가 더 이상 키가 안 크면 어떡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교수님 어떤가요? 네, 척추에 문제가 있다고 키가 안 크는 것은 아닙니다. 키가 네. 크는 것은 그 다리, 그러니까 대퇴골이나 경골의 성장판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네. 또 척추뼈 하나하나마다 위아래 성장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면서 키가 커지는 것인데 네. 척추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장판에 지장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척추 질환으로 뭐 요통이 있다거나 뭐 디스크가 생긴다거나 척추 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키 자라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네. 한 가지 그 측만증이라는 병은 척추가 이렇게 살짝 휘는 거기 때문에 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간 손해를 보죠. 그렇죠. 각도가 심한 애들은 뭐 한 60, 70도 휘인 애들은 한 3cm 이상 손해를 3cm.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로 이걸 펴주게 되면은 그 손해봤던 3cm를 찾게 되니까 네. 애들이 이렇게 다시 그 손해봤던 걸 찾게 됩니다. 야, 아이들 키에서 3cm면 정말 큰 큰 차이죠. 거죠. 네. 예. 근데 저는 아직 좀 딸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네. 아니 뭐 어린아이들이 웬 척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척추가 안 좋은 아이들이 많은가요? 대다수의 애들의 척추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별 문제 없는데 문제는 일부 애들이 허리가 아프다거나 요통이 있다거나 뭐 디스크가 있다거나 척추 측만증 문제로 고생을 하는데 그 일부 애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에 부모님들이 척추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중요한 이유가 측만증 학교 검진을 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네. 학교 검진을 하게 되면은 측만증 애들이 아주 적은 애들이 측만증인데 실제로 그 잠정 진단, 가진단 내려진 애들이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자녀가 뭐 또 자녀의 친구가 측만증 진단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부모님들이 유독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과잉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과잉 걱정은 또 과잉 치료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좀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 척추에 대해서 자녀들의 척추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딱 반듯하게 서 있는데 유난히 한쪽 어깨가 좀 이렇게 내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그 신발 뒤축을 봤는데 한쪽만 유난히 많이 달아져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자세가 안 좋고 뭔가 허리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은 어떤 병인지부터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측만증을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측만증을 설명하기 전에 정상 애들을 보겠는데 정상에는 뭐 어른이나 애나 할 거 없이 척추를 옆에서 쳐다보면 일자가 아니고 등은 뒤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돼 있고 허리는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마치 S자 모양이죠. 그렇네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앞에서 쳐다보면 일자로 돼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애들인데 자, 그렇다면 요게 정상이죠. 엑스레이로 보면은 등은 뒤로 구부정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허리 쪽은 앞쪽으로 휘어져 있는 이런 S자 모양이고 하지만 앞에서 볼 땐 이렇게 일자로 반듯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을 보면은 앞에서 쳐다봤을 때 휘어져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휘어져 있는 정도가 뭐 살짝 뭐 한 10도 정도 휘어 있는 애도 있고 여기 보면은 측만증 애들인데 얘는 한 30도 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아주 심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 중간 정도, 네, 아주 흔한 정도입니다. 네네. 측만증 애들이 대개 요 정도고, 근데 또 가끔은 드물게는 또 이렇게 100도 막 이렇게 100도 이상 이렇게 뭐 휘어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측만증이란 병은 앞에서 쳐다봤을 때 똑바라야 될 척추가 일자로 똑바라야 될 척추가
옆으로 휘어 있는 병. 휘어있는. 예, 이게 바로 측만증입니다. 네, 지금 바로 본 101도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도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휘어 네, 있는 몸이 많이 정도인 틀어져 거죠? 있죠.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약간 휘어진 정도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각도가 커서 좀 약간 놀라울 정도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뭐 외관성으로 보기도 그렇죠. 그렇지만 본인이 생활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원인이 궁금해요, 선생님. 우리가 보통 흔히 뭐 허리 얘기를 하면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그래서 요즘은 책도 뭐 학교에 따로 집에 그렇죠. 따로 두는 예.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네, 측만증의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네. 하여간 분명한 것은 그 자세나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 때문에 휜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측만증 병원에 와서 이제 측만증 처음 진단을 받게 되면 엄마가 막 애들 막 꿀밤도 때리면서 뭐 네. 너는 이 녀석 공부도 시원찮은데 또 전부 희귀한 병 걸렸냐 막 야단치는 것도 아유, 보고 네. 엄마가 또 뭐 이렇게 그 평소에 자세를 똑바로 해주지 못한 거 자책하고 후회하고 이런 거 보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전혀 관계도 없고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후회하실 필요도 없고 과거에 측만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연구가 진행됐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측만증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환자들에서는 측만증의 원인이 분명한데 그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선천성 측만증입니다. 그 자료 화면을 네.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그림이군요. 네, 보시면 오른쪽 왼쪽 그 뼈에 대칭이 안 되죠. 한쪽에만 네. 뼈가 다 생겼죠. 네네. 그렇게 되면서 척추가 휘는 게 선천성 측만증입니다. 요즘에는 선천성 측만증을 빨리 진단해가지고 초음파로도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네. 태아 상태에서도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봤는데 뭐 그런 선천성 측만증 또는 그 뭐 뇌성마비나 소아마비, 네. 근육병 같은 신경 근육 질환에 의해서도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희귀 질환들 뭐 말판 증후군이든가 신경 소미종 이런 희귀 질환에 의해서도 측만증이 생기는데 이런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측만증을 다 합해도 네. 전체 측만증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한 10% 되고 나머지 90%는 그 측만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모르는 측만증을 우리가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특발성이라는 게 무슨 희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인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많은 최근에는 무슨 분자생물학이나 유전학 같은 첨단 기법을 이용해서 연구를 해도 아직 원인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겸손하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특발성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연구 하나도 안 한 전문가인치 않은 사람들이 뭐 매스컴에 나와서 자세가 나쁘다, 뭐 생활 습관이다 예.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들입니다. 저희는 관계가 그냥 없군요. 좀, 예, 예. 우리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무슨 그렇죠. 생활 습관 때문이야. 저도 네. 오프닝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것과는 좀 별로 큰 연관이 없다라는 관계 것을 없습니다. 꼭 네. 알아두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아이의 척추에 혹시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평소 걱정이 참 많으셨다는 한 어머님의 사연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척추 측만증이 의심된다는 엄마의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올해 13살 찬이네 집입니다. 학원 가방을 내려놓기가 바쁘게 텔레비전 앞에 몸을 던지는 찬이. 유난히 나쁜 자세가 눈에 띄네요. 허리 좀 똑바로 안 펴? 빨리 등다. 얼른. 굽은 자세 때문에 엄마와 찬이는 늘 이렇게 실랑이를 벌입니다. 보다 못한 엄마, 아들의 허리를 잡고 쫙 펴주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더 힘들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자꾸 앉으면. 이걸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콩상해져가지고 가만 앉아있을 때랑 똑같단 말이야. 허리를 쫙 펴고 있는 자세가 힘들다는 찬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혼자 하고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허리에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잠잘 때까지도 이렇게 새우잠을 자거든요. 서 있을 때 빼놓고는 거의 자세가 곧게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공부량이 급격히 많아지는 초등 고학년. 찬이는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책상 대신 밥상에 기대어 공부하는 게 다반사죠. 엄마가 찍은 사진입니다. 한눈에 봐도 기울어진 어깨에 등 역시 대칭이 맞지 않네요. 책상에 앉아서 하려고 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